안녕하세요, 부토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키워드에서 내 집 마련 키워드에서 정말 핫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이 내용이 집이 없는 분들, 그리고 집을 이제 곧 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집이 한 채 있는 분들, 두 채 있는 분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세금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돈이기 때문이에요. 아파트를 지금 팔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주제가 갈리는데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뭔가 혜택을 줍니다. 오래 가지고 있고 오래 보유하고 오래 거주를 하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어떤 혜택을 줬단 말이죠. 집을 오래 보유하고 거주를 하면은 양도세, 정확히 말하면은 양도세를 산출을 하는 과세 표준이라는 걸 깎아주는 제도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어떤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걸 비거주,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 장특공제를 손질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고민에 빠진 비거주 1주택자들, 매도 실거주 전환 증여의 갈림길에 있다. 그래서 시장의 혼선이 우려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정말 그 단기간 내에 손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뭘까를 한번 봤을 때는 오래 보유한 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최대 40%, 그리고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일단 40%에 해당하는 어떤 양도소득세 차익에서의 어떤 공제 퍼센티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금 내는 걸 좀 줄여줬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건 1주택자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보유가 필요하고요. 2년 이상, 3년 이상의 거주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투기적인 어떤 수요다라고 보기는 애매한 감이 있는 거죠. 어쨌든 3년 이상 보유할 때 이 장특공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제가 하나 예시를 가져왔는데, 아파트를 예를 들면 2019년에 6억에 산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내가 아파트를 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2026년이 되어서 아파트 값이 좀 올라서 팔려고 보니 이게 15억이 된 거죠. 이분이 갈아타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동안에 아파트 돈 모은 거, 주식 모은 거 이런 거 해서 한 20억짜리로 가려고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 이분이 공동 명의가 아니라 그냥 단독 개인 혼자의 명의일 때는 필요 경비를 제가 임의값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는 취득세, 그다음에 중개사 수수료, 그다음에 그 외에 에어컨을 달았다던가 실내 에어컨 있죠. 그다음에 샤시 이런 걸 이제 비용에 대해서는 경비가 빠져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양도 가액에서 취득가액이랑 필요 경비가 더해져서 빠지게 되는데요. 그때 보유 기간을 제가 7년으로 설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19년부터 26년까지니까요. 그러면 이때 이분이 거주를 2년 정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유를 7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총 공제율이 36%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서 보실 때 거주 기간이 2년이면은 100분의 8이죠. 8%. 그 다음에 뒤에서 7년. 보유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는 28%죠. 그래서 이 두 값을 더한 36%가 공제율이 된단 말이에요. 양도소득 세율이 35%. 과세 표준은 1억 1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35%를 곱하게 되겠죠. 그래서 누진공제 빼고 결론적으로 총 납부 금액이 2,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 정도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게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폐지하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거주 각각 10년씩 만약에 채우게 되면 총 80%의 공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세금을 1억을 내야 되는데 80%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런 거 있죠. 연말정산 때 소득금,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가 있잖아요. 약간 소득공제 개념인 거예요. 전체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소득공제 개념이고, 세액공제라는 건 최종 납부 금액에서 돈을 빼주는 걸 세액공제라고 하죠. 세액공제 100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100만 원을 빼주는 것처럼 약간 소득공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장특공이 생긴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세법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억의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한 10년이 지나서 한 15억, 16억이 됐어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10년간의 물가 상승률이 오른 거를 감안하면은 실질적인 차익이 진짜 5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이제 이런 혜택을 주는 게 바로 장특공입니다. 그래서 명목소득, 눈에 보이는 소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얻은 소득에 과세를 하자는 게 이 취지이고요. 두 번째는 거주 이전의 자유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14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할 때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내가 원할 때 이사를 가자. 내가 자유롭게 이사를 간다라는 게 바로 이 자유이고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바로 이 장특공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파트가 그냥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비싸졌어요. 어느 순간. 옛날에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아파트가 예를 들면 언제 내가 한 30살에 결혼하고 살았는데 그냥 계속 거기에 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의도인 거예요. 30년이 지났는데 얘가 뭐 30억이 올랐어요. 20억이 올랐어요. 이런 경우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유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이사를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 이거 아파트 팔고 다른 데 갈 때 그럼 이제 세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투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살았는데 그게 아파트 값이 오른 거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 윤종호 이분을 포함해서 이 10명의 의원들이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는 거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 내용이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양도가액이 12억 이하인 경우, 12억 이하인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지금 내지 않아요.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죠. 이게 지금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하게 되면은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 내면은 2년의 실거주가 필요하고요. 비조정대상 지역은 2년의 이제 보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12억 초과 주택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주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두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택을 사고 팔 때마다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고가주택으로 바꿔가면서 큰 차익을 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수익률이 높아져서 강남 등 상급지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고 나아가 해당 지역은 물론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행 장특공을 전면 폐지하자. 두 번째, 평생 세액공제 한도를 2억 원, 최초 한 번에 한해서 2억 원까지만 해주자. 라고 조건을 내겁니다. 이러면 딱 생각해봤을 때 저라면 아파트를 더 이상 팔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걸 사가지고 계속 보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2억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하대요. 그럼 12억 이하 주택은 거래가 활발한 반면 13억, 10억 이하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20억, 30억짜리 아파트는 가진 자들만이 그냥 계속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5억, 6억짜리 아파트를 지금 가지고 있더라도 나중에 20억, 30억 아파트의 꿈을 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아예 사다리를 막아버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특공 폐지가 앞으로 벌어진다면 12억 초과 주택의 매물이 잠길 겁니다. 왜냐? 팔면 손해거든요. 내가 예전에는 12억에서 15억, 그 다음에는 뭐 20억 이런 식으로 갈아타기를 하면서 시장에 어떤 선순환을 줬다면 지금은 만약에 이게 진짜 현실화가 된다면 최초 1회 2억 원 한도기 때문에 팔면은 손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팔지를 않을 거예요. 그냥 자식한테 주고 말지. 이거 어차피 세금 낼 거면 자식한테 주지 남한테 주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급지 진입이 불가하게 됩니다. 사다리가 끊긴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동일하지만 20억짜리 아파트 매물이 그나마 장특공으로 인해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됩니다. 앞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지역, 내가 가고 싶은 단지,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내가 원할 때 갈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거를 정말 어떻게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면서도 상급지에서는 계속 매물이 나왔던 거예요. 세금을 내면서도 내가 또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갈아타고 근데 이걸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좀 열이 받는 이유 중 하나, 왜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 날까? 예전에 저도 막 불인이 시절에 저는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부익남님 영상을 2018년에 접하고 그러면서 저도 막 절대 전세 살지 말라 이런 영상을 막 제가 5번씩 보면서 공부를 했던 케이스인데 막 되게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때도 되게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대였으니까 저분들은 왜 저렇게 화가 나 있을까? 근데 일부 공감도 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보고 한 9년 차 정도 투자를 해보니까 왜 화가 나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가장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재명 정부가 취임 이제 하고 나서 10월 15일에 서울 전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잖아요. 실거래만 되는 곳으로 묶었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8만 개였던 매물이 6만 개, 거의 2만 개 정도가 사라졌고요. 갭 투자 차단에 2년 만에 최저치. 그래서 매물이 엄청 많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이제 부익남님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분이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말을 어떻게 했냐면 정부 정책으로 시장이 안정이 되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 기다리면 기회는 온다라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기다려도 계속적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기다려도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었단 말이죠. 이분이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개발이익 환수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아파트를 매수했냐면 이제 판교의 벨리후반 서밋이라는 아파트를 6억에 사서 11억에 매도를 했고요. 거기서 본인이 주인 전세로 거주를 했어요. 매도자가 그 집 전세로 들어가는 거를 주인 전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24년 7월에 판교에 프로지오 그랑블이라는 그 대장 아파트가 있어요. 33억에 매수했는데 지금 40억 더 넘었죠? 14억에 갭 끼고 매수를 한 거죠. 지금 이거 가능한가요?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토어제라서. 그러니까 본인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해서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이걸 모든 것들을 다 활용했으면서 우리에게는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한창 뭐 금융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굵직굵직하게 이제 아파트라든지 부동산 정책들, 금융 정책들을 내시는 분들이 어땠냐면 개포주공 1단지 실거주한 적 없음. 27년 입주위에 미리 샀다. 그 다음에 개포주공 1단지 실거주한 적 없음. 입주권 매수. 이제 신축 아파트가 되기 위한 권리를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권을 매수하고 실거주를 안 했고 근데 미리 다 매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원천적으로 이런 걸 다 차단을 해놓은 상태예요. 못 사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다리를 다 끊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어디 저기 산골짜기에서 낡았고 뭐 이렇게 자산 상승도 안 이루어지고 이분들이 진짜 주식 투자만 하고 그런 분들이었다면 부동산에 있는 돈을 주식 투자에 몰아야 된다. 이제 부동산에 너무 대출이 많다. 나라 GDP 대비 나라 그 전체 재정 대비 대출값이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분들은 다 이미 똘똘한 아파트를 매수를 했잖아요. 이분들은 더 이상 갈아타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판교의 대장 아파트, 그 다음에 개포의 DH 퍼스트 아이파크 디퍼하죠. 그리고 서초 레미안. 그러니까 강남에 이제 좋은 아파트에 이미 매수를 해서 실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해당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세대에는 이런 거를 자꾸 이제 막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특공이라는 거, 지금 이분들이 이제 주장하시는 게 뭐냐면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올랐다. 계속 갈아타기를 해서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똘똘한 한 채가 막 이슈가 된 거는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부터인데 결론적으로는 다주택자를 계속 때려잡았기 때문에 1주택자들 이제 계속 똘똘한 한 채로 이게 몰린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봐야 될 게 결국은 서울 아파트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왜 계속 강제적으로 자꾸 레몬을 착즙하듯이 자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매물을 자꾸 쥐어짜려고 내놓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공급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정부에서도 답이 없거든요. 지금 새로운 신도시 나온다고 하지만 하남, 교산 공급이 이 수요 대비해서는 너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어떠한 공급책도 없고요. 이에 따라서 이상한 걸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미 문제가 아닌 걸 자꾸 문제 삼고 늘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그렇게 정말 이것 때문인가 보다라고 납득할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그걸로 가스라이팅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6월 지선 이후에 몇 년 동안 큰 선거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최근에 이제 한 4월, 5월, 6월 지선 전에 이걸 바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7월에 세제 개편안을 더불어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계속 규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서울에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다 다른 얘기로 하면 결국에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사실 70년대에 짜장면이 100원이었고 95년도 제가 태어난 비슷한 해에만 하더라도 짜장면이 2,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짜장면 값도 거의 지금 3배.
이렇게 4배 이런 식으로 몇십 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 값이 안 오른다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돼요. 거기 들어가는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노동력, 우리 임금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최저임금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런 어떤 노동자들의 어떤 뭐 요즘에 그런 것도 말이 많잖아요. 노조. 네. 그거를 계속 그거를 계속 들어주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노동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는 뭐 그렇다 쳐도 그러면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건 욕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모순된 얘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세 번째는 결국 일자리, 교통, 인프라, 학군지인데 제가 최근에 봤던 글 중에 진짜 공감됐던 게 지방에는 먹거리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대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방 소멸이 되는 이유는 일자리가 몰려있는 서울, 교통이 몰려있고 인프라가 몰려있고 학군지가 결국 계속 몰려있고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저 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잘 되는 데다가 공급을 계속 때려박아요. 이명박 정부 이제 이명박 MB 정권 때처럼 예를 들면은 뭐 세곡동, 자곡동 이런 데 반값 아파트라든지 강남의 진짜 핵심지에다가 교통을 계속 때려 부으면 그게 낙수 효과가 있어서 밑에도 이제 그 밑에 사람들이 위로 올라오려고 하면서 그런 밑에 급지 예를 들면 성동구, 마포구 같은 그런 데에서도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고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새로운 매물이 생기고 그럼 동대문이나 뭐 강서구에 사는 사람도 나도 한번 마포나 성동을 가볼까? 이런 식으로 계속 선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아예 그거를 틀어막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왜 남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렇게 봤는데도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왜냐? 12억 이상부터 이게 12억이 넘어가야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한 30세예요. 근데 10년 뒤를 돌아봤을 때 지금 6억 아파트가 무조건 아파트가 12억이 돼 있을 겁니다. 요즘에 이제 노원구 아파트 많이 이제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아파트가 너무 당연하게 재건축이 되면 12억이 뭡니까? 거의 한 15억에 이제 넘게 당연히 분양을 할 거예요. 15억. 분위기에 따라서는 18억도 84가 이제 당연하게 분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84 타입은 무조건 18억, 20억에 분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뭐 내가 지금 집이 없는데 청약을 노린다? 이런 분들도 그리고 내가 지금 6억짜리 구축 아파트에 사는데 갈아타기를 생각하거나 아니 나는 그냥 여기서 계속 살려고 이런 분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황이 지금 안 돼서 내 집 마련을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막 사회 초년생인데 제 영상을 처음 봤어요. 이런 분들은 내가 무슨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재테크로 시작을 할 건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어떤 식으로 준비할 건지 저는 정말 공부가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집주인이 들어온다니 갈 데가 없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6억 8천으로 역대 최고를 찍었다고 합니다. 결국 결론은 뭐냐면 다주택자를 죽였고 비거주 1주택 장특공까지 정말 이것까지 손본다면 앞으로는 서울이라는 곳이 진짜 성곽처럼 누군가는 아예 들어올 수 없는 밖에서 사다리를 누가 치워버려서 그러니까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곳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결국 들어오면 전세도 당연히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전세 노룩 계약. 그 집 보지도 않고 그냥 계약금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꼭 진짜 만약에 한 번 봐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 번 보시고 한번 복기를 좀 해보고 앞으로 여러분들 혼자 아니면 뭐 이제 예비 부부가 있다면 예비 배우자가 있다면 같이 우리 어떤 식으로 우리 자산을 늘려갈 건지 어떻게 해서 여기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을 건지 이런 얘기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